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수도요금에 이어 이번 주엔 2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요금이 발표됩니다. 올리자니 물가가 다시 오를까 걱정, 안 올리자니 한전도 가스공사도 적자 폭이 워낙 커 그것도 걱정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요즘 한숨이 늘었습니다. 고물가에 밀가루, 식용유, 양파 등 어느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는데 여기에 전기요금마저 부담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작년 11월 48만 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은 지난달 7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요금 낼 돈이 없어 결국 2달치를 못 냈고 밀린 전기요금만 200만 원이 됐습니다. 밀린 것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이제 못 내가지고 같이 나온 거지. 몇십만 원이 안 나가던 게 나가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하는 이모 씨도 전기요금이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50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오른 느낌? 올해 이제 최고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거의 한 800만 원 나온다고 봐야죠. 정부는 2분기 적용하는 전기 가스 요금을 이번 주 금요일쯤 동시에 발표합니다. 이미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1원 넘게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역대 최고 인상폭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을 올렸는데 산업부가 말한 적정 인상액을 맞추려면 올해 추가로 3번 연속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체감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재작년 5조 원이었던 한전의 영업 손실은 작년 말 기준 약 33조 원, 6배 이상 불었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작년까지 9조 원까지 늘어나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기 가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지만 두 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현지 사법 처리가 먼저라며 당분간 송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에서 체포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검찰이 현지에서 벌어진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우선이라고 밝혀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수사 중인 샤보타치 검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과 관련해 30일 안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며 한국과 미국 등으로의 송환 문제는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현지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송환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위조 여권 사용에 대한 사법 처리가 우선 이뤄질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권도영을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대우했고 연행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고 권도영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을 때는 정상적이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현지 변호사 2명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으며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잇따른 은행 파산 사태를 초래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은행주들은 일단 주가가 올랐는데 전반적인 신용 위기와 경기 침체 불안은 여전합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소은행 퍼스트 시티즌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전부 인수하기로 했다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규모 인출 사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17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17개 실리콘밸리 은행 지점은 현지 시간 27일부터 퍼스트 시티즌스 지점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3년 설립돼 우리 돈 30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은행 관련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의 주가는 54% 폭등했고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됐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소형 은행들은 파산 위기로부터 안전한지 시장의 불안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권 부담으로 인해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s unclear for us is how much of these banking stresses are leading to a widespread credit crunch, and then that credit crunch, you're right, just as you said, would then slow down the economy. This is something we are monitoring very, very closely.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은행이 사라지면서 실리콘밸리 전역의 불안은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다림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젯밤 12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유 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그동안 일탈을 합리화했다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네 종류 마약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굳은 표정의 유 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간 자신의 일탈 행위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합리화해왔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 씨는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초 유 씨의 경찰 소환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예정이었다가 일정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며 유 씨 측이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 마약의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병의원, 유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와 매니저,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목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오늘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동원에서 강제라는 말을 지우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쓴 지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라며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약자와 강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강제라는 단어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용 사회교과서로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표현을 참여했다 또는 합류했다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쓴 교과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모집이었다고 주장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독도에 대한 왜곡은 더 확대됩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실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출판사 3곳이 쓴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전례에 비추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과서 발표에 맞춰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 즉 불러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이 지난 10년간 반복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